안녕하세요. 하트건입니다. 오늘부터는 2년차 하반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반기 컨텐츠는 상반기에 비해서 영상의 분량도 많아지고 내용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렵다고 보기 싫다고 그러면 억지로 보게 하지 마시고 2년차 상반기 또는 1년차 하반기 영상을 몇 개월 더 반복하고 나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아이가 억지로 보면 영어 실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파닉스입니다. 아니, 수준이 높아진다면서 웬 파닉스야? 이건 유치원 애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아이가 파닉스를 다 알고 있다면 이 파닉스 영상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다만 우리 집 아이들의 경우에 저는 영어 시작할 때 파닉스나 ABC를 따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어 영상만 1년 보고 나서 2년 차에 챕터북 집중 듣기를 할 때도 파닉스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중 듣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애들이 파닉스를 안 배워도 단어를 다 읽을 줄 알게 되더라고요. 와우. 그래서 파닉스는 2년차 하반기에 이렇게 영상으로 재밌게 하루 하나씩 맛보기만 한 다음에 3학년 초에 가르쳐 주니까 2주 만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하셨다는 후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파닉스를 천천히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영상 보여주면서 파닉스와 친숙하게 된 다음에 2년차 하반기나 3년차 초기에 집중적으로 파닉스 원리를 가르쳐 주시면 유치원 애들 1년 동안 배우는 거를 2주 만에 끝내실 수 있어요. 오늘 파닉스 영상은 Kids vs Life라는 채널의 Kids vs Phonics라는 컨텐츠인데 우리 집 아이들이 본 여러 파닉스 영상들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았던 시리즈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정말 유치한데 아이들은 배꼽 잡고 웃으면서 보더라고요. 이 영상 보면서 매일 파닉스 공부를 같이 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영상만 보고 넘어가라고 해도 됩니다. 애들이 파닉스가 이렇게 웃기고 재밌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충분해요. 두 번째 영상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채널의 Best Job Ever라는 시리즈의 클립 영상입니다. 우리가 상반기에 이 채널에서 주로 동물과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봤죠.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어렵지만 다양한 주제의 컨텐츠들을 많이 소개할 거예요. 2학년 아이들이 지금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꾸준히 보다 보면 다 공부가 되는 거니까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고 잘 봐주기만 하면 굳이 아이한테 너 저거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어려워서 못 보겠다고 말하면 우선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다른 아이들도 다 그런데 3분밖에 안 되니까 이해 못해도 그냥 보기만 하자. 이렇게 달래서 보게 하시고요. 그래도 아이가 싫다고 안 본다고 하면 억지로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 뜻대로 해주세요. 네가 싫으면 안 봐도 돼. 대신 너 좋아하는 다른 영상 한 번 더 볼까? 이런 식으로 다른 영상으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영상은 Mystery Science 채널입니다. 원래 채널 이름이 Mystery Dog이었는데 최근에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채널은 우리 집 아이들이 영어뿐만 아니라 과학 공부도 정말 많이 배웠던 고마운 채널이에요. 6개월만 보기에는 아까운 컨텐츠라서 가능하면 3년차 상반기까지도 매주 월수금요일에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 채널은 학교 선생님이 학교 과학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신 컨텐츠예요. 아이들이 과학에 관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 답해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우선 영어를 배운다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시기 때문에 문장 표현이나 액센트도 교양 있는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 관한 내용이라서 수준이 높은 어휘도 많이 나오고요. 또 그러면서도 저학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공부용으로는 정말 최적의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과학 공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정말 훌륭해요. 제가 이렇게 5분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과학적 호기심을 풀어주는 컨셉의 영상들을 참 많이 검색하고 활용해 봤는데요. 다들 비슷해 보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 또 한 달씩 보다 보면 수준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어떤 거는 지식만 계속 나열해서 내용이 지루하거나 또 어떤 거는 애니메이션만 있어서 실제 대상을 관찰하기가 어렵기도 한데 이 미스터리 사이언스의 영상은 굉장히 성의 있게 만들었어요. 내용의 스토리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중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애니메이션보다는 대부분 실제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집 큰애는 워낙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라서 이 채널은 거의 2년 동안 3번씩 반복해서 봤고요. 둘째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했었는데 1년 동안 꾸준히 보고 나니까 지금은 매일 재미있게 잘 보고 저한테 여기서 배운 과학 지식들을 설명해주고 그래요. 즉, 과학에 관심이 없던 아이도 가볍게 꾸준히 보다 보면 어느새 과학과 친해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이 채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목요일에는 Learn Bright이라는 채널의 영상을 볼 겁니다. 다만 이 채널은 아마 아이들이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에게도 이 채널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고 지루한데 대신 학습적으로 배울 만한 내용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까지는 재미있고 쉬운 영상들을 위주로 많이 봤잖아요. 이제부터는 영어 수준을 높여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도 조금씩 섞어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미국 MBC 채널에서 만든 MBC Nightly News Kids Edition입니다. 이 컨텐츠는 정말 반갑고 흔하게 볼 수 없는 시리즈예요. 아직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은데 영어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나 과학, 시사적인 내용까지 다양한 상식을 배우기에 참 좋습니다. 여기 앵커들이 실제로 MBC 간판 뉴스의 메인 앵커들이라서 프로그램 진행도 매끄럽고 내용도 알차게 잘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요일에 소개할 거예요. 큰애 때는 이 채널을 너무 늦게 알아서 3학년 때 보여줬더니 좀 유치하다고 해서 몇 개월밖에 못 봤어요. 대신 둘째는 2년차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1년 넘도록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둘째가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뉴스에는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즉 애니메이션이나 교육용 영상들보다 영어 알아듣기가 훨씬 어렵고 원어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를 모르면 생소한 내용도 많아요. 하지만 처음에 그 낯설고 어려운 몇 개월만 잘 지나가면 그 어려움이 다 실력이 됩니다. 이 나이틀리 뉴스에서 배운 영어와 문화, 상식이 밑거름이 되어서 아이가 앞으로 어떤 영어 콘텐츠를 접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거예요. 다만 한 회 분량이 20분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다 보려면 어렵고 지루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파트 한두 개만 보도록 했어요.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 꼭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일부만 활용을 하면 하루 10분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제 경우에는 미국 국내 정치에 관련된 부분이나 애국심을 고취하는 내용은 재미도 없고 한국인인 우리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안 보고요. 주로 현지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이나 유용한 상식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위주로 골라서 봤습니다. 5번째 영상은 Arthur입니다. 하반기에 월, 수, 금요일에는 내 친구 아서를 볼 거고요. 화, 목요일은 Finding Stuff Out이라는 캐나다의 어린이용 과학 프로그램을 볼 거예요. 이 Finding Stuff Out은 제가 별도의 영상에서 소개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영어와 과학 모두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집 큰애는 시즌 1부터 3까지 에피소드를 3번 반복해서 봤고요. 둘째도 2번 반복해서 볼 정도로 제가 우리 집 아이들 공부에서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컨텐츠예요. 앞으로 2년차 하반기 동안 꾸준히 볼 겁니다. 이렇게 하반기에 새로 보게 될 영상들을 소개해 봤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차 하반기 영상들은 그전에 비해서 어려워요. 제가 2학년 수준이라고 소개한다고 해서 2학년에 이걸 못 보면 영어를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도 두 아이의 진도가 다릅니다. 큰아이가 빠른 것도 있고 반대로 둘째가 빠른 것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몇 년 이상의 긴 텀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나 진도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이의 공부 정서를 최우선으로 두셨으면 합니다. 그럼 하반기 공부 시작도 즐겁게 함께 해주시고 저는 다음 달 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